역함수 수업을 조금만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뭐 이해가 안 돼도 들어보고 하면 되죠. 우리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 이제 복습 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검토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fx가 있을 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 그러고, 그러면 사실 그 역함수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버스라고 쓰죠. 그렇죠. 이렇게 역함수는 이렇게 인버스라고 쓰고, 여기가 y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지 조금 확인해 보고 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게 돼요. fx는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 함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 문제 풀다 보면 이쪽 x집합 이쪽 y집합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쪽 1, 2, 3, 4 이쪽 뭐뭐 이렇게 놓잖아, 그지?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거면 규칙이 없어요, 역함수에. 근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그런 함수가 아니죠. x 전체, 실수 전체 이런 함수 다루잖아, 그지? 0보다 크다 그래서 실수 영역의 함수를 다루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수 영역의 함수를 다룰 때는 이 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이건 1대1 대응이 맞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고요. 이렇게 실수 영역에서 함수를 다루면 반드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A가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올 수 있는데 A 외에는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내용에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둘이 역함수라면 여기서 이제 이건 조금 표시를 다르게 할게요. 아니네, 이렇게 할까? 합성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합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랑 합성시키면 여기다 이제 x라고 써도 되고 y라고 써도 되는데 어쨌든 x라고 썼다라고 하면 어쨌든 얘는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은 반드시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 될 거예요. 요거로 문제를 이제 다 풀어낼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봅시다. x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그래프적으로 확인을 하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면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이거 하나 더 쓸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아니 그건 좀 더 쓰지 말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함수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fx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수 fx가 있으면 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즉 1대1 대응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a 값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값이 b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기서 fa를 대입하면 b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찾아낼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우린 역함수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죠. 역함수는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즉 이 내용은 y가 나오게 하는 x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역함수의 기준이 y는 fx라고 합시다. y는 fx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그럴 때 역함수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누구야? y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 함수가 기준이었잖아. 그래서 함수가 기준이라서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b가 나와. 이게 함수였어. 이게 f야. 그쵸?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관점이 이쪽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누구야? 아, a야. 이게 역함수야. 그리고 그건 이렇게 표시가 돼요. y라고. 그럼 이 함수를 굳이 옮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함수 가만히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함수가 구했어. 이렇게. 역함수 사실은 식을 하나도 변화 안 시키면 역함수예요. y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 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는 그냥 이걸 넘겨서 이렇게 쓰면 그냥 역함수예요. y로 이렇게 x로 정리하면 이게 역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누구야? 5야.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역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이제부터 변수를 누구로 보냐면 y로 보죠. 그럼 어떤 hx라는 새로운 x가 나타나면 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y를 집어넣어야 되고 얘는 x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있으면 같이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뭐로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y 대신에 이렇게 x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변형을 해요. 드디어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죠.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x는 y에 의해서 대칭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런데 f 입장에서 보면 이 x는 뭘로 봐야 돼? 이 x는 fx 입장에서는 누구였어? 너 y였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y로 보셔야 돼요. y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둘째치고 순전히 fx만. fx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거로 변형된 거니까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f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아까 fx는 너가 그래. 야, 너 아까 내가 a 집어넣었을 때 나온 y 값이잖아. y 값 들어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잘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y는 역함수의 x 이렇게 드디어 x랑 y랑 바뀐 거예요. 안 바꿨으면 그 상태에서 여기서 봐도 되는데 이제 x랑 y랑 자리를 바꾸니까 이제 새로운 함수로 하나 그려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로 하나 싹 그리면 이게 바로 y는 역함수에 x가 들어간 함수예요. 기준은 아직도 y는 fx인데 원래 x가 보기에 얘는 y였는데 y 대신에 x를 써줬다는 건 x랑 y랑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a, b였는데 이제 이 점은 b, a가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좀 뭘 또 설명해야 되는지 좀 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B, A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기울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기울기를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0,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보면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1이 돼요. 여기 기울기가 M이 B-A분의 1이 돼요. A가 돼요. 아니 미안. A분의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A만큼 갔으니까 A분의 B-1이 돼요. 여기 이제 좀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 여기서 여기랑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점이랑 요 점의 기울기를 한번 싹 구해보면 요건 똑같이 보면 여기가 요번엔 B죠. 그러니까 아까 하면 여기 값이 A고 여기가 A니까 A가 되고 요 값이 B니까 B를 대입하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A가 나온 거잖아. 그지?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빈 거니까 요 길이가 B-1이에요. 여기는 A가 되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구해보면 B-1분의 A가 돼요. 맞아요? 그럼 아까 기울기랑 어때? 기울기가 뒤집어진 거지? 역수예요, 역수. 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뒤집어져서 보여요. 뒤집어져서. 즉 얘와 얘의 곱은 항상 1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얘와 얘의 곱은 항상 1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으로 가져와 봅시다. 곱이 뭐라고요? 응? 곱이 뭘 만들어요? 1을 만든다. 1? 1을 만든다. 왜냐면 역수니까. 얘가 m이고 얘는 기울기가 m분의 1이잖아. 얘는 기울기가 m이라고 a분의 b-1에서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여긴 계산해봤더니 b-1분의 a가 돼서 이거의 역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m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m이고 얘는 m분의 1이니까 곱하면 1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미분 계수지. 네.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 여기에 변화량을 보는 건 마치 이거분의 이거를 보는 거와 같지. 네. 이거분의 이거를 보는 거지. x분의 y를 보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보면 y분의 x를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역함수에서는 얘의 역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만약에 y는 fx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야. 근데 이거 사실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여러분 문제집에는 이 처음에 문제가 나와 있어. 처음에 문제가 나와 있어서 조금 설명은 해주고 갈게요.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죠? 그럴 때 y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좀 풀이를 해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를 꽤 여러 개를 배웠죠. 그래서 얘가 1차 함수면 얘 쉬워. 구하기 쉬워요. 2차 함수면 조금 어려워. 무리함수로 나오니까. 알겠어요? 여기가 3차 이상이 되면 여긴 못 구해. 여기가 만약에 지수면 역함수 로그 함수로 나올 거예요. 로그면 다시 지수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뭐 삼각함수 같은 게 나오면 못 구해. 즉 뭐야? fx의 함수에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워요. fx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 함수를 구해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거의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자 보자. 얘 입장에서 봐봐.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 함수는 x랑 y랑 바꾸지 않으면 이쪽에서 보면 fx가 되는 거지. 맞아요? 역함수를 이제 그려냈잖아. 그치? 역함수의 y축에서 보면 fx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아까 fx의 역함수를 x 대신에 y로 안 바꾸고 그냥 fy 이렇게 쓰고 있으면 y축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바꾸지 않으면 이쪽에서 보면 그냥 fx가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fy가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fy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얘의 gx의 역함수는 마치 f gx의 입장에서 보면 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처럼 보일 거예요. 뒤집은 자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일 뿐이야. 알았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봐. 이 함수에서 여기가 좀 어려워. 이 함수에서 조금 지나고 나면 쉬운 설명으로 할 거니까 요거만 조금 어렵게 이해하세요. 이 함수에서는 x가 지금 독립변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린 지금 여기서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데 이 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함수잖아. 왜냐면 처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는데 역함수의 자리까지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버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 얘 입장에서 보면 얘를 그냥 바꾸지 말고 fy는 x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의 역함수가 f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얘의 변화는 우리는 이거는 구하기 쉽죠. 우리가 여기가 x, y였을 때 dx분의 dy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요거는 쉬워요. 그럼 얘랑 결국은 기울기니까.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어? 역수 관계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역함수에서 dx분의 dy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에서 dy분의 dx를 구한 다음에 분의 1을 하면 돼요. 알겠죠? 요게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보는 것 같아서 됐어요? 좀 내용 어렵죠? 요건 좀 어려우니까 요거 넘기고 쉬운 걸로 갑시다. 저거 아니어도 풀 수 있어요? 이제 식은 여러분 문제에서 요거를 좀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 식은 좀 반드시 기억해 놓고 접근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알았죠?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쉬운 식을 이제 써줄 거고 이 식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그 식으로 그냥 풀면 돼요. 계산은.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할 건데 바로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합시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 얘기예요. 이 식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식의 구조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 알았죠? 그러니까 저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fx와 gx가 역함수라면 합성시키면 뭐가 된다고? ATX ix였어요. I ix. I가 뭐예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서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아이덴티티 펑션. 이 식이 성립하죠.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잖아. 어? 어? 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어. 그리고 여기 가는 게 f야. 그래서 1이 3으로 가. 그럼 이렇게 가는 건 뭐야? g죠. 그러면 2를 3에다 넣고 3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1 다시 2를 f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3이 나오죠. 3을 g에다 두면 뭐가 나오겠어? 1이 나오잖아.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다시 집어넣으면 1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갔다 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됐죠? 근데 우리는 항등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g'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항등함수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이 되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의 곱이 항상 1을 만들죠. 미분하면은 기울기 나와요? 미분이 기울기니까 접선은 기울기잖아. 근데 합성을 했잖아. 상관없나? 그냥 합성을 시켜버린 거야. 따라서 g 프라임 x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반드시 쓰면 돼요. f라는 함수에 도함수에 뭘 대입해? X x가 아니라 GX 그렇죠. gx를 대입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요 두 가지 식으로 모든 게 다 풀려요. 똑같은 식이야. 여기 지울게요. 자, 조금 더 나가서 미분계수까지 가봅시다. 미분계수까지 가봅시다. 자, y는 fx가 주어지고 똑같은 식이야. fa는
b 그리고 역함수가 gx일 때 G'B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 GB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 첫 번째 GB는 얼마가 돼? 역함수니까 fx에 a를 대입하면 b가 나왔지. 그 역함수에 b를 대입하면 A. a가 나오겠네요. 요거 하나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뭐라고? 영. 요거 봐야지. DX. 요걸 봐야지. G'X는 F'X GX분의 1. 1이죠. 네. 따라서 G'B는 다 F' 여기다가 뭘 쓰냐면 그냥 B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봐,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B를 집어넣었잖아, 그치? X에. 그럼 F' 한다다가 B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F'에 반드시 GB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쵸? 요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가 되냐면 GB가 얼마나 그랬지? A가 되죠. 그래서 F' A분의 1이 돼요. 뭐가 문제일까? 나는 너가 문제. 진짜. 나는 지금 x에 b를 대입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A가 됐네. F'의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역수라고. 그런데 그때는 다른 걸 대입해야 돼요. 얘랑 같지가 않아.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 누구를 대입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GB 값이 바뀌는 값을 대입해야 돼. 뭔 말이야?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혼자 선생님이 풀지 않고 같이 풀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fx가 주어졌어요. 이 문제의 구조가 이런 식인 거야. fx는 잘 알려진 함수를 줘요. 이거의 역함수가 gx래. gy라고 안 하고 gx라고 했으니까 대칭 이동 시킨 거죠. 그런데 g' 4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볼 거 없어. 그냥 저식을 갖다 가져오면 돼요. 알았죠? 근데 역함수랑 미분한 거랑 달라요?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그걸 미분하면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역함수에서 미분이 되는. 그래서 역함수에서 미분하면 똑같은 식이 나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함수를 구해내기가 어렵다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미분하면 그냥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지금 이거의 역함수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걔의 역함수가 gx인 거예요? 그렇죠. fx의 역함수가 gx일 때.
그러니까 fx의 역함수를 fx는 알고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알기가 어렵죠. 그랬더니 저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역함수라면 fgx가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요거 쓰는 연습하세요. 물론 gfx도 x가 돼요.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써도 x가 돼요. 알겠죠? 이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x랑 여기 들어가는 x가 사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가 들어갔든 간에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미분식까지 이제 암기를 하는 거야. f 프라임 g x에 곱하기 g 프라임 x는 1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뭐 함수고 뭐고 상관없이 역함수 관계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풀어봅시다. 난 뭘 구해야 돼? g 프라임 4.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4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g 4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런데 봐.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g4를. 역함수 아까 어떻게 보라 그랬지? 너에다가 4를 대입한다는 건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이렇게 y는 fx가 존재하면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b가 나오게 하는 a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G4라는 건 4를 대입해서 뭐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4가 나오게 하는 fx 입장에서 4가 나오게 하는 너는 누구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너가 4라는 거야. 그럴 때 너가 누구야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fx한테. fx가 4예요? 그렇죠. 그럼 너가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4가 나오는 fx 중 4가 나오는 x는 하고 물어보는 게 G4의 의미예요. 알겠죠? 난 gx는 모르니까. 따라서 여기서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4가 되게 해주면 돼요. 그죠? fx가 4가 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 보자. 얘가 6이 되면 되잖아. 6이 되면 되잖아. 하면 얼마를 대입할까? 한 2 대입하면 이게 8 나오고 4 나오고 2 나와서 좋네요. 더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1대1 대응이라 더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거 방정식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낼 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몇 개 집어넣어 보면 나와. 따라서 이거를 만들려면 x는 얼마야? 2죠. 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식이 G4가 얼마라는 거야? 2요. 그렇죠. G4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2 곱하기 G 프라임 4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F 프라임 x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2 대입하면 4, 3, 12에 2는 4 더하기 1이니까 8 더하기 9 나오죠? 9에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돼? 9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9분의 1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죠? 연습해 보셔야 돼요.
G가 G4가 4가는 4 이런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잖아. 여기다가 G4잖아. 네. 4는 얼마야? G4가 얼마라고? fx에다 저 는이 4라며요. G4가 얼마나 그랬어? 아니 그거 말고 더 위에. 더 위에? 걔를 구하기 전에 요거? 그 노란색씩 위에. 요거? 네.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그게 G4잖아요. 그렇지. 그게 fx는 4라며요. 4가 나오게 하는 x가 x가 G4의 의미야. 왜냐면 지금 갑자기 관점이 어디로 갔어? 그럼 요거 y라고 쓰세요. y라고 이렇게. 아니면 뭐 요게 t? 아니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fx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G4의 값은 얘가 4가 나오게 하는 값이야. 그러면은 G4가. G 안에 있는 그게 fx의 값이네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항상. 그게 는 해서. 왜냐면 봐. F에 K를 넣었더니 4가 됐어. 그럼 G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4를 넣으면 뭐가 나와? K. K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4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하라. 그러면 fx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6이야. 그렇죠? 아니 잠깐만. 그럼 이제 다시 맨 밑으로 하얀색 시.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fx를 얼마라고 놨어? 이게 4. fx잖아. 4라고 놨잖아. 네. 이거 구하려면 대입해야지 뭐. 얘를 넘기면 넘겨도 돼요. 돼요? 넘겨도 돼요. 당연히 돼요. 당연히 돼요. 0이 아니 결국 그 값이 되게 하는 x를 구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푼 거지. 4가 나오려면 2를 뺐으니까 얘가 6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값이 G4네요. 그래. G4. 그 값이 4가 그러니까 G4가 아니라 그 x가 G4라고. 네. x가 G4라고. x가 얼마일 때 이게 4가 됐어? 2. 2일 때. 그러니까 이게 G4 값이라고. 그쵸. 이게 G4 값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미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2를? 응. 오케이. G4가 2라고 했죠. 오케이. 2가 됐죠.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게 하는 값을 계속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는 값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는 값이 이 x 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누굴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된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갑시다. 그냥 하는 김에 그만. 문제 풀려고요? 아니 선생님 문제를 하나 풀어주려고 그래. 킬까? 켜서 할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역함수 입법은 항상 그 y값을 찾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네. 나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이 역함수의 미분법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까다로워했는데 그냥 명확하게 정리한 적이 있어서 아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요. 설명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거 귀엽죠? 귀엽네. 이거 뽑은 거예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네.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자, 이런 문제를 봅시다. 이것도 좀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주제가 뭐냐면 요런 주제예요. 노트 정리를 하세요. 하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가세요. 알았죠? 함수 y는 fx가 있고 이런 경우에요. 한번 정리해 보면 선생님이 좀 잘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알았죠? 설치 보는데 어떡해요? 조심해야 돼.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우리 이렇게 랩실이 있었거든. 랩실이요? 연구실이 있었거든. 우리 연구실에 선배들이랑 같이 새해 인사를 드리러 교수님 댁에 방문해서 지도 교수님 댁 가서 교수님이 사모님이 밥을 식사를 차려줄지 떡국하고 해서 인사도 하고 밥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왔는데 내가 아는 나랑 되게 다 친하긴 했는데 그 중에 좀 자주 얘기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날따라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해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이 혀 씹었어. 어떻게 씹었는데 근데 정말로 너무 세게 씹어가지고 혀가 이렇게 때렸어요? 약간 이렇게 파였어. 가루로. 그래서 피가 계속 철철 넘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웃기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괜찮대. 꼬맬 수도 없나 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혀 잘못 씹으면 큰일 나. 나는 혀를 씹어서 나도 이렇게 막 피나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 나 우리도 들어보고. 근데 와 혀가 정말 잘릴 만큼 씹힐 수도 있구나 스스로 감탄돼. 떡국 먹다가 콱 씹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씹을 수가 있죠? 시야가 되게 튼튼한가 보네. 그렇죠. 자 보세요. 요 함수는 이게 합성 함수인데 fhx예요.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fx랑은 좀 달라. 근데 치사하게 얘의 역함수가 너라고 gx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의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gx래. 그러면 정의식을 이용하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걸 kx라고 두고 알겠죠? kx라고 두고 얘랑 얘의 gx를 합성시키면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네. 딴 얘기긴 한데 수학은 네. 결론을 단정하고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가다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수학은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을 먼저 만들어. 그냥 결론을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거기서 쌓아 올리는 거야. 변함이 없도록.
그래서 수학은 과학이랑 달라. 맞아요.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수학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이라 그러고 수학은 하나의 철학의 세계야. 그래서 과학은 수학의 언어를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수학의 언어를 갖다 쓰면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보여.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은 그게 아무리 예쁘고 잘 맞는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라고 봐. 그러니까 항상 과학은 검증 과정을 거쳐. 근데 수학은 그냥 논리 과정만 거쳐.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쌓여 있는 게 뭐냐면 공리라 그래. 들어봤죠? 공리라는 이야기. 공리는 공미? 어? 공미? 공리 있잖아. 공리. 그거 준비할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게 4대 공리, 5대 공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엔 공리가 좀 바뀌었다는데 수학의 공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학에서 증명 없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이건 증명 안 해요. 정의보다도 넘어가. 정의 이상의 바탕이야. 정의 이상의 들면? 수학의 어떤 기본 정말 바탕이야. 1, 2, 3, 4, 5 같은 거? 아니 그거보다도 더 바탕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공리에서 1, 2, 3, 4, 5가 나와. 그 정도로 요즘은 이제 해석학의 공리가 있고 이제 공리가 이제 이렇게 파트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건 증명해내거든. 근데 이건 증명을 못해. 공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선은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리야. 만난다는데 평행은 유클리드 계약에서 그러니까 평면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안 만나는데 사실인데 그게 이제 공간에서는 사실이 깨지지. 그래서 공간에서 나오는 그 공리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르긴 해. 그래서 막 반사돼서? 아니 지구 위에서 그런 돼. 지구 위에서는 이렇게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도의 두 점에서 수직으로 직선을 올리면 만나. 분명히 수직으로 직선을 올리면 만나. 그리고 우리가 두 점을 이은 걸 갖다 직선이라 그러는데 이 공간에서 두 점을 이어서 옆에서 보면 그렇게 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직선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비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리라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지면 새로운 공리를 만들고 새로운 공리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계속 쌓아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은 예전부터 공부해놓은 어떤 사실들이 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한번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 그건 증명 안 해. 그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맞아.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왜 맞는지 몰라도 돼. 그냥 써도 돼.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쓰여요. 알았죠? 그래서 K의 프라임의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누가 나와?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여기 K 프라임 X를 구하면 K 프라임 X가 이 함수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HX에 H 프라임 X라는 함수가 돼요. KX가 이 합성 함수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GX를 대입하면 결국 KX라는 건 KGX는 요거는 K의 K 프라임 복잡한데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K 프라임 X는 F 프라임에 HGX에 H 프라임 GX 이런 식의 값이 대입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것까지는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것까지만 봐. 요 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하얀데.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X?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바로 합성함수예요. 얘가 f에 ex를 합성한 거야. 그쵸? ex를 합성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fx인데 실제로 이런 함수를 새로 만든 거예요. 더- F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fx죠 있죠. X가 없는데요? 여기 x 자리에 ex가 들어온 거잖아. 2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써요? fg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호적 표현이거든. 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ex가 여기 들어왔다는 건 ex가 합성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GX. gx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g를 합성시키면 뭐가 나와? 제 합성시키면 1 다시 X 그렇죠. 함수와 역함수는 합성시키면 반드시 뭐가 나와? X가 나와. x가 나와. 여기다가 ex 쓰시면 틀려요. 안 된다고요. 무조건 X가 그걸 지금 보여줬잖아. Y여도 y면 y라고 써야죠. 아, 근데 이 함수 모양이 바뀌었다고. 이게 지금 합성 함수인데 이 합성 함수에다가 gx를 하면 반드시 이쪽이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f(2x)에다가 g를 합성시키면 이쪽에 나오는 게 뭐라고? X x예요. x. x.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순서는 다 바꿔도 된다 그랬지, 그지? 네. 그래서 g 프라임 f ex 곱하기 f 프라임 프라임 EX의 ex에 곱하기 2가 1이 되는 거죠. 네.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어? G 프라임 g 프라임 2죠. g 프라임 2라는 건 X의 1 여기가 얼마가 되든 2요. 얘가 맞다, 맞다. 2가 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려면 LN 0인가요? 오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에요. 네. 여기 x가 0인 거예요. 여기 x가 요 괄호 안에가 0인 거예요. 네. 알았죠? 근데 만약에 괄호 안에가 4였다고 쳐보자. 만약에 f 4가 2가